안녕하세요. 자산을 톡톡하게 불려나가는 여러분의 길잡이,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2월 10일에 나온 뉴스 하나가 시장을 꽤 흥미롭게 만들고 있어요. 네. 블록체인 기업 피겨가 자신들의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 YLDS를 솔라나 네트워크에 올린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게 언뜻 보면 또 코인 하나가 솔라나에 추가되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뉴스죠. 맞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소식은 어쩌면 우리가 알던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끝나고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코인 하나가 이사가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죠. 이건 실물 자산 RWA라는 묵직한 현실 세계의 가치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혈관을 타고 솔라나라는 초고속 금융망 위를 달리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뉴스가 암시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 복잡해 보이는 뉴스의 핵심을 청취자분들이 딱 붙잡고 가실 수 있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피겨가 RWA 기반의 수익형 자산 YLDS를 솔라나에 출시해서 기존 RWA 시장의 잠재력을 솔라나의 속도 위에서 폭발시키려 한다. 폭발시킨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폭발이라는 단어예요. 없던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시장에 봉인을 해제하겠다는 거죠. RWA 시장의 봉인을 해제한다. 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자체거든요. 그렇죠. 헷갈릴 수 있죠. 이름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우리가 알던 거랑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이 뉴스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딱 두 가지만 먼저 이해하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네. 첫째, EYLGS는 이름만 스테이블 코인이지 사실상 이자 나오는 디지털 증권에 가깝다는 거예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이름만 빌려온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바로 이런 이자 나오는 자산이 솔라나의 빠르고 저렴한 네트워크랑 만나면 RWA를 기반으로 한 거대한 단기 금융시장, 그러니까 머니마켓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와,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자 나오는 디지털 증권과 솔라나 기반의 새로운 머니마켓,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파고들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 하면 당연히 1달러에 고정된 USDC나 USDT를 떠올릴 텐데 YLDS는 정확히 뭐가 다른 건가요? 바로 그 오해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YLDS는 수익을 품은 토큰, 영어로는 Yield Bearing Token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해요. 수익을 품은 토큰. 네, 구조를 보면 명확해지는데요. YLDS의 가치는 미국 국채 같은 실제 자산에서 나와요. 그리고 1달러 가치에 연동되려고 노력한다는 점까지는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해 보이죠? 네, 실물 담보가 있고 1달러를 따라간다는 건 익숙한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수익의 주인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아, 수익의 주인이요? 네, USDC나 USDT는 발행사가 담보자산을 굴려서 나오는 이자를 전부 가져가요. 토큰을 가진 사람은 그냥 1달러짜리 교환권만 들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냥 돈을 맡겨놓는 거니까요. 그런데 YLDS는 그 담보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를 토큰 보유자에게 직접 나눠줍니다. 배당처럼요. 정말요? 네, 내가 YLDS를 지갑에 그냥 넣어만 둬도 그 돈이 알아서 일을 해서 이자를 벌어다 주는 구조인 거예요. 아, 이제야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비유하자면 USDC가 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있는 디지털 현금이라면 YLDS는 매일 이자가 쌓이는 MMF나 CMA 통장에 있는 디지털 자산 같은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자면 USDC, USDT는 결제용 디지털 현금이고요. YLDS는 수익형 디지털 자산으로 봐야 합니다. 같은 스테이블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지만 하나는 교환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 자산에 가까운 거죠. 개념이 확실히 잡혔습니다. 수익형 디지털 자산, YLDS. 정말 매력적인데요. 근데 이런 상품을 내놓는 플랫폼 선택이 정말 중요했을 것 같아요. 수많은 블록체인 중에서 왜 하필 솔라나였을까요?
특히 솔라나는 과거에 네트워크 안정성 문제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금융상품을 올리기엔 위험 부담이 큰 결정 아니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분명 리스크를 고려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를 선택한 건 그 리스크를 압도하는 세 가지 강력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리스크보다 이점이 더 크다. 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지극히 전략적인 판단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뭔지 궁금해지네요. 첫째는 이미 형성된 압도적인 사용량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솔라나 위에서 오가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다른 체인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이건 그냥 사람들이 코인 거래를 많이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실제 송금이나 결제 같은 실사용이 솔라나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피거러 입장에서는 이미 수많은 차들이 쌩쌩 달리는 8차선 고속도로에 자신들의 상품을 내놓는 것과 같죠. 아, 이미 길이 잘 닦여 있고 통행량도 보장된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거물급 기업들의 신뢰입니다. 비자, 스트라이프, 페이팔 같은 글로벌 결제 공룡들이 이미 솔라나를 자신들의 블록체인 인프라로 채택했거든요. 맞아요. 그 뉴스 봤어요. 특히 비자가 USDC 결제망으로 솔라나를 쓴다는 건 엄청난 상징성이 있죠. 이건 솔라나가 더 이상 크립토 긱들만의 놀이터가 아니라 전통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는 공식적인 관문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거든요. 확실히 비자가 쓴다고 하면 신뢰도가 달라지죠. 그럼 마지막 이유는 역시 RWA랑 관련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잘 갖춰진 RWA 생태계입니다. 아하. 솔라나 리에는 이미 부동산,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관련 인프라, 개발자 커뮤니티, 투자자들의 관심까지 RWA를 위한 텃밭이 이미 잘 가꿔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YLDS가 맨 땅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상권이 형성된 동네에 핵심 점포로 입점하는 그림인 겁니다. 와, 결국 압도적인 수요, 전통 금융의 신뢰, 그리고 준비된 인프라,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필연적인 선택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과거의 리스크보다는 현재의 압도적인 장점들에 베팅한 거네요. 자, 그럼 이제 YLDS라는 상품의 개념과 왜 솔라나를 선택했는지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일 것 같은데요. 이 둘의 만남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전체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나비의 날갯짓이 불러올 태풍은 뭘까요? 저는 이게 세 가지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세 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RWA가 드디어 쓸모 있는 자산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처럼 말이죠. RWA가 쓸모 있어진다. 그동안은 쓸모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쓸모 없다기보다는 묶여 있었다는 표현이 맞아요. 예를 들어 토큰화된 빌딩 지분 같은 RWA 토큰은 유동성이 너무 낮아서 다른 체인으로 옮기기도, 이걸로 뭘 사기도 어려웠어요. 아, 그쵸. 그냥 내 지갑에 있는 디지털 등기부등본 같은 느낌이었죠. 하하, 맞아요. 디지털 등기부등본. 그런데 YLDS처럼 RWA를 담보로 1달러 가치를 갖는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만들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부터 이 토큰은 USDC처럼 쉽게 송금하고 결제하고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해서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게 돼요.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묵직한 부동산이 갑자기 가벼운 디지털 현금처럼 변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제가 가진 토큰화된 자산으로 커피를 사 마실 수도 있게 된다는 건가요? 바로 그 미래를 여는 겁니다. 실물 자산의 안정적인 수익은 그대로 누리면서 디지털 자산의 편리함과 속도를 갖게 되는 거죠. 이야,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솔라나의 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솔라나가 단순한 결제망을 넘어 실물 금융 허브로 진화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실물 금융 허브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비자 결제망도 솔라나를 쓰죠. 네,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결제 허브라고 불릴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YLDS처럼 실물 자산을 등에 업은 자산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솔라나는 단순한 돈의 이동 통로를 넘어 전 세계의 돈과 자산이 직접 만나고 거래되는 거대한 디지털 월스트리트가 되는 겁니다. 와, 디지털 월스트리트.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단순한 송금 네트워크가 아니라 자산과 자본이 만나는 거대한 시장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뭔가요? 마지막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금융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장이요? 네,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USDC 같은 디지털 현금이 전부였어요. 이걸로 거래하거나 시장이 불안할 때 잠시 대피하는 용도였죠. 그렇죠. 현금이니까요. 하지만 YLDS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MMF에 가까워요. 이건 보관이 아니라 운용의 개념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수익형 자산이 솔라나 디파이 생태계에 들어오면 기존의 예금 대출 시장의 규칙이 완전히 새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규칙이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지금까진 디파이의 USDC를 예치하면 그걸 담보로 다른 코인을 빌리는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YLDS를 예치하면 어떨까요? 예치하는 것만으로도 실물 자산에서 나오는 기본 이자가 보장되어 여기에 디파이에서 주는 추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죠. 와, 이건 정말 이건 대출 이자율을 정하는 방식부터 담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까지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금융상품과 투자 전략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판이 깔리는 거죠. 세상에 없던 금융상품의 탄생이라 정말 흥미롭네요.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으로 돌려보죠. 이 소식을 듣고 계신 한국의 투자자나 금융업계 관계자분들은 이 뉴스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세 가지 관점에서 짚어볼 수 있어요. 첫째, 한국의 디지털 금융 혁신 논의에 아주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교과서요? 네, 지금 한국에서도 은행들을 중심으로 예금 토큰이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아주 뜨겁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떤 구조로 만들지 고민이 많죠. 바로 그 지점에서 YRDS 모델이 훌륭한 참고서가 됩니다. 단순히 돈을 맡기고 토큰을 받는 1차원적인 모델을 넘어서 토큰화된 우량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처럼 유통시키는 이 독특한 구조는 국내 금융사들이 참고할 만한 점이 아주 많아요. 그렇겠네요. 자산과 결제 수단을 어떻게 결합하고 분리할지에 대한 구조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국내 디지털 금융 정책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례라는 말씀이시군요. 두 번째 관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투자자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솔라나 생태계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차원이 다르게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아, 펀더멘털. 요즘 나오는 솔라나 관련 뉴스를 보세요. 밈코인 같은 투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비자, 페이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채택, 그리고 이번 YLDS처럼 기관급 자금이 들어오는 묵직한 소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솔라나가 더 이상 변동성 큰 투기 시장이 아니라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생태계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는 거군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마지막으로 이 뉴스는 우리에게 스테이블 코인의 다음 진화 단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음 단계? 시장은 이제 달러를 단순히 1대1로 예치하는 모델을 넘어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어요. 자산을 그냥 묶어두는 게 아니라 묶여있는 동안에도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요. YLDS는 그 거대한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볼 때 얼마나 안정적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피겨의 YLDS가 솔라나에 진출한다는 이 뉴스. 청취자분들이 오늘 대화에서 딱 한 가지 그림만 기억해야 한다면 뭘까요? 새로운 코인이 또 나왔다는 단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합쳐지는 거대한 맥락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맥락. 첫째, 스테이블 코인이 실물 자산 RWA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는 것.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디지털 달러를 넘어 현실 세계의 자산을 디지털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진공 청소기가 되고 있습니다. 와, 진공 청소기. 그리고 둘째, 솔라나가 바로 그 거대한 흐름이 합쳐지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교차로, 즉 허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RLWA를 빨아들이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만나는 허브, 솔라나. 이 두 가지 이미지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합니다. 앞으로 이 두 흐름이 만나 또 어떤 상상 이상의 금융시장을 만들어낼지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 계속해서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내 자산이 잠자는 동안에도 스스로 이자를 벌어다주는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화된다면 여러분의 저축과 투자의 경계는 어떻게 허물어지게 될까요?
미래의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